아무도 없잖아. 한 번만 해보면 안 될까? 이상해. 왜 내 손이 이걸 알고 있는 거지? 27살 강민우. 그는 한 번도 첼로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곡을 어디서 배운 걸까요?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민우야, 21년 전 사라진 아이, 기억을 잃은 남자, 그리고 아들을 찾던 가족. 하나의 선율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민우는 헤드폰을 벗고 모니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파형이 규칙적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녹음은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렸어요. 잠깐만요. 민우가 스톱 버튼을 눌렀습니다. 연습실 안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어요. 3번 바이올린 파트. 2분 17초 지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악장이 악보를 들여다봤습니다. 고개를 갸웃했어요. 문제가 있나요? 음정이 아주 미세하게 높습니다. 0.2초 정도 비브라토도 흔들렸고요. 단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민우의 말대로 다시 연주했어요. 3번 바이올린 주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네요. 제가 실수했어요. 악장이 조정실 창문 너머로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민우 씨, 대단하네요. 어떻게 그런 걸 다 들으세요? 민우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들리는 거죠. 녹음이 끝나고 민우는 장비를 정리했습니다. 대학로의 작은 스튜디오였어요. 프리랜서 음향 엔지니어로 일한 지 5년째였습니다. 주로 클래식 음악을 녹음했어요. 소규모 오케스트라, 실내 악단, 대학 연주회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민우를 완벽한 귀를 가진 엔지니어라고 불렀어요. 미세한 잡음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악기 간의 밸런스를 정확히 잡았어요. 하지만 민우는 자신이 왜 이렇게 소리에 민감한지 이유를 모르고 있었어요. 저녁 6시 민우는 인천행 전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퇴근길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민우는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틀었어요.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첫 음이 귓속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민우의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슬펐어요.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민우는 황급히 음악을 껐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왜 첼로 소리만 들으면 이러는 걸까? 항상 그랬습니다. 첼로 독주곡을 들을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리움 같기도 하고 슬픔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그리워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민우는 전철에서 내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인천 구도심의 낡은 빌라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비좁았어요. 벽에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현관문을 열며 민우가 말했습니다. 안방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왔니? 저녁은? 먹고 왔어요. 거실 소파에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오래된 소파였어요. 팔걸이가 해져 있었습니다. 벽지도 누렇게 바랬어요. 넓지 않은 집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청소하셨거든요. 민우는 이 집이 좋았어요. 비록 낡았지만 할머니와 함께 20년을 산 곳이었습니다. 강순자 할머니, 올해 72살이셨어요.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정정하셨습니다. 민우를 보자 환하게 웃으셨어요. 민우야, 오늘도 늦었구나. 힘들지? 괜찮아요. 이번 달은 일이 많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민우는 프리랜서였습니다. 일이 많을 때와 적을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김 사장님이 꾸준히 일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왔어요.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병원비와 생활비는 충분했어요. 민우는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민우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민우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민우야, 네, 너 음악 배우고 싶었던 적 없니?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전 그냥 듣는 게 좋아요. 그래도 내가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할머니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민우는 할머니를 위해 웃어 보였어요. 저는 지금도 행복해요. 할머니, 할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으신 것 같았지만 입을 다무셨어요. 민우는 27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6살 이전의 일은 모두 안개 속이었습니다. 21년 전 할머니가 민우를 보호소에서 데려오셨다고 했어요. 놀이공원에서 발견된 아이였습니다. 부모님과 헤어졌다고 했어요. 경찰이 전국을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자기 이름만 기억했어요. 민우요. 저는 민우예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성도, 집 주소도, 부모님 얼굴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다만 3월 15일에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그날을 민우의 생일로 정하셨어요. 강순자 할머니는 홀로 사셨습니다. 자식도 없으셨어요. 보호소에서 민우를 보셨을 때 그냥 마음이 갔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아이가 불쌍했다고요. 그래서 입양하셨습니다. 민우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했어요. 할머니는 청소 일을 하시며 민우를 키우셨습니다. 민우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셨어요. 할머니, 일찍 주무세요. 내일 병원 가셔야죠? 알았다. 너도 쉬어라. 민우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와 책상, 그리고 낡은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녹음 장비 카탈로그가 놓여 있었어요. 민우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아늑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는 아르바이트를 3개씩 했어요. 카페, 편의점, 주말 행사장까지. 할머니가 혼자 고생하시는 게 안타까워서였죠. 졸업하고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했을 때 할머니가 드디어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이제 우리 민우가 날 먹여 살리는구나.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을 때 민우는 울었어요. 졸업하고 5년째, 이제는 민우가 버는 돈으로 둘이 살고 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했어요. 할머니가 청소 일을 그만두신 것만으로도 민우는 행복했습니다. 20년 넘게 자신을 키워주신 분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였을까? 내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었을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상처받으실까봐 두려웠습니다. 할머니는 민우에게 전부였어요. 민우도 할머니에게 전부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또 그 꿈이 찾아왔어요. 넓은 방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누군가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첼로 소리였어요. 깊고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민우는 그 소리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다가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우야.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뒷모습만 보였어요. 민우가 손을 뻗었습니다.
닿을 듯 말 듯 했어요. 조금만 더 가까이. 그때 눈을 떴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민우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꿈속의 여운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또 그 꿈이야. 민우는 물을 마셨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두웠어요. 다시 잠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침 8시 민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민우 씨, 김 사장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동네 악기상 주인이었습니다. 가끔 악기 녹음 일을 소개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좋은 일거리가 하나 들어왔어요. 서울대 음대에서 연락이 왔는데 특별 녹음을 맡아줄 사람을 찾는다더군요. 민우의 귀가 솔깃했습니다. 어떤 녹음인가요? 박재혁 교수님의 특별 수업이래요. 첼로 전공 학생들 지도하시는 거.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민우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박재혁? 그 이름은 클래식 음악을 아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었어요. 한국 첼로계의 전설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콩쿠르 우승자였어요. 하지만 20여 년 전 갑자기 연주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이유는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은 서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민우 씨만큼 귀 좋은 엔지니어가 어디 있어요? 교수님이 까다로우신 분이라던데 민우 씨면 괜찮을 거예요. 민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첼로였어요. 그 소리를 일주일 내내 들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견딜 수 있을까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기회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끌렸습니다. 첼로 소리는 민우를 슬프게 했지만 동시에 이끌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음대로 가세요. 연락처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민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겨울의 끝자락이었습니다. 하늘이 높고 맑았어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었어요.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모니터를 켰습니다. 업무 메일을 확인했어요. 그러다 문득 검색창에 이름을 쳤습니다. 박재혁 첼리스트. 수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연주 영상도 있었어요. 민우는 그중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엘가의 첼로 협주곡이었습니다. 첫 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깊고 슬픈 소리였어요.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가슴이 아팠습니다. 화면 속의 박재혁 교수는 젊었습니다. 20년 전 연주였어요. 눈을 감고 첼로를 연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정이 고스란히 음악에 담겨 있었어요. 민우는 영상을 끝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내일이면 만나겠네요. 서울대 음악대학은 민우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학생들이 오갔어요. 누군가는 악기 케이스를 들고 누군가는 악보를 보며 걸었습니다. 공기 중에 연습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민우는 본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양옆으로 연습실이 줄지어 있었어요. 문틈으로 피아노 소리, 바이올린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기요, 죄송한데요. 민우가 지나가던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박재혁 교수님 연습실이 어디죠? 3층 끝 방이에요. 계단 올라가서 쭉 가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데 누군가 급하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민우와 부딪힐 뻔했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바이올린 케이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 죄송해요. 민우가 황급히 케이스를 주었습니다. 여학생이었어요.
2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긴 머리를 하나로 묶었고 청바지에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급하게 내려오다가 여학생이 케이스를 받으며 웃었습니다. 밝은 미소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민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왠지 낯익었습니다. 여학생도 멈칫했어요. 민우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혹시 우리 어디서 본 적 있나요? 민우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순간이었어요. 낯선 사람인데 친근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었어요. 저는 박서윤이에요. 바이올린 전공 대학원생이고요. 강민우입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녹음 일을 맡게 됐어요. 아, 그러시구나. 혹시 박재혁 교수님 특별 수업이요? 네, 맞습니다. 서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그 수업 듣는 학생이에요. 바이올린이긴 하지만 교수님이 현악 전체를 가르치시거든요. 앞으로 자주 보겠네요. 그렇네요. 민우는 왠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서윤이 옆에 있으니 편안했습니다. 그럼 저 먼저 올라갈게요. 늦으면 안 돼서요. 아, 네. 조심히 가세요. 서윤이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민우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어요. 이상했습니다. 분명 처음 본 사람인데 아쉬웠어요. 3층 끝 연습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패에 박재혁 교수 전용 연습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우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노크를 했어요. 들어오세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우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연습실은 넓었습니다. 한쪽 벽은 통유리 창이었어요. 햇빛이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중앙에 첼로 한 대가 스탠드에 기대어 있었어요. 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재혁 교수였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회색 머리가 섞였지만 자세가 곧았습니다. 카리스마가 느껴졌어요. 강민우입니다. 녹음을 맡게 됐습니다. 민우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재혁이 민우를 천천히 바라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이요. 경력이 어떻게 되나요? 5년 정도 프리랜서로 일했습니다. 주로 클래식 녹음을 맡았고요. 재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우를 바라봤어요. 민우는 불편했습니다. 왜 저렇게 쳐다보는 걸까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아한 인상이었어요. 손에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수업 자료 가져왔어요. 그녀가 재혁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러다 민우를 봤어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괜찮으세요? 민우가 서류를 주우려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여자가 황급히 손을 내밀었어요. 민우와 손이 스쳤습니다. 그녀가 숨을 멈췄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실례지만 성함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우입니다. 민우. 그녀가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발견한 것처럼요. 유진. 재혁이 아내를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유진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서류를 주워들고 억지로 웃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요즘 좀 피곤해서. 저는 한유진이에요. 교수님 부인이자 음악치료사로 일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우가 인사했습니다. 유진은 민우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러다 눈물을 훔쳤습니다. 장비 세팅하시죠. 학생들이 곧 올 겁니다.
재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장비를 꺼냈어요. 유진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가기 전 한 번 더 민우를 돌아봤어요.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학생 5명이 들어왔어요. 서윤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민우를 보고 반갑게 웃었어요. 재혁은 엄격한 선생님이었습니다. 한음 놓치지 않고 지적했어요. 학생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혁의 설명은 명확했어요. 어떻게 연주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줬습니다. 민우는 헤드폰을 끼고 녹음에 집중했습니다. 첼로 소리가 귓속으로 흘러들어왔어요. 깊고 울림이 있는 소리였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일에 집중해야 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나갔습니다. 서윤이 민우에게 다가왔어요. 녹음 잘 되고 있어요? 네, 순조로워요. 교수님 까다로우시죠? 저희도 떨려 죽겠어요. 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우도 웃었어요. 그래도 실력이 뛰어나신 것 같던데요. 그렇긴 해요. 근데 요즘은 거의 연주를 안 하세요. 20년 넘게 무대에 안 서셨대요. 왜요? 서윤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무도 이유를 몰라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셨대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혁이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민우도 장비를 챙겼습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오시면 됩니다. 재혁이 말했습니다. 민우는 인사를 하고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서윤이 따라왔습니다. 민우 씨, 점심 드셨어요? 아직요. 저랑 같이 먹을래요? 학교 식당 음식 괜찮거든요. 민우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좋아요. 식당으로 가는 길,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윤은 밝고 수다스러웠어요. 민우는 과묵했지만 서윤과 있으니 편했습니다. 민우 씨는 음악을 배우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냥 좋아하기만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음향 엔지니어가 됐어요? 소리가 좋았어요. 음악을 가까이서 듣고 싶었고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음악 가족이에요. 아버지가 박재혁 교수님이시고 어머니도 첼리스트셨어요. 민우는 놀랐습니다. 그럼 서윤 씨는? 네, 교수님 딸이에요. 처음에 말 안 했죠? 좀 부담스러울까봐. 식당에 앉아 밥을 먹으며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대화가 끊기지 않았어요. 서윤이 문득 물었습니다. 민우 씨 생일이 언제예요? 3월 15일이요. 서윤 씨는요?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저도 3월 15일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우연치고는 너무 이상했습니다. 저 말인데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가 있었어요. 쌍둥이 오빠. 민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있었다는 게 어릴 때 잃어버렸어요. 6살 때요. 제 생일날 놀이공원에 갔다가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단 몇 분이었어요. 엄마가 잠깐 한눈을 파신 사이에 오빠가 사라졌어요. 그 뒤로 못 찾았어요. 민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6살, 3월 15일, 놀이공원. 혹시 민우 씨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6살 때 보호소에서 발견됐대요. 3월 15일이요. 서윤이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설마. 민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하지만 뭔가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기억이 없어요. 6살 이전 일은 전혀. 오빠도 그랬대요. 발견됐을 때 자기 이름만 기억했다고.
민우라고.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식당이 시끄러웠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두 사람 사이에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서윤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이게 오빠 사진이에요. 유일하게 남은 거. 사진 속에는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피아노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민우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남자아이를 봤어요. 얼굴이 희미하게 익숙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게 나일까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도 울고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너무 많은 게 같아요. 그날 민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할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민우야, 어땠니? 일은? 네, 할머니. 잘 됐어요. 민우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21년을 키워주신 분이었어요. 만약 자신에게 다른 가족이 있다면 할머니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날 밤 민우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서윤의 얼굴이, 재혁과 유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또 찾아왔습니다. 첼로를 연주하는 누군가의 뒷모습. 이번엔 조금 더 선명했어요. 여자였습니다. 긴 머리를 하고 부드럽게 활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민우야.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하고 그리운 목소리였어요. 민우는 울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깨어나서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매일 음대에 갔어요. 재혁의 특별 수업을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서윤을 만났어요. 두 사람은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어요. 신기하게도 닮은 점이 계속 발견됐습니다. 민우 씨, 커피 좋아하세요? 네, 아메리카노만 마셔요. 저도요. 다른 건 너무 달아서. 저도 그래요. 서윤이 웃었습니다. 비 오는 날은 어때요? 좋아해요. 창문 열고 빗소리 듣는 거. 완전 똑같아요. 저도 그래요. 민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친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편했어요. 유진은 종종 연습실에 들렀습니다. 서류를 가져온다는 핑계였어요. 하지만 민우는 알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보러 온다는 것을요. 유진은 민우를 볼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말을 걸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재혁이 옆에 있으면 특히 조심했습니다. 재혁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민우를 대하는 태도가 냉랭했어요. 하지만 가끔 민우를 오래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마지막 수업이 끝났어요. 학생들이 나갔습니다. 재혁이 민우에게 말했어요. 일주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도 부탁합니다. 네, 교수님. 민우는 장비를 정리했습니다. 재혁이 첼로를 케이스에 넣고 있었어요. 민우의 시선이 첼로에 머물렀습니다. 아름다운 악기였습니다. 깊은 갈색 나무였어요.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민우는 가슴이 조였습니다. 만져보고 싶었어요. 관심 있나요? 재혁이 물었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첼로가 예쁘네요. 쳐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재혁은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쳐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하세요. 민우는 놀랐습니다. 재혁이 그런 말을 할 줄 몰랐어요. 괜찮습니까? 네. 재혁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케이스를 닫고 연습실을 나갔어요. 민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장비를 다 정리했습니다. 가방을 들고 나가려는데
뭔가 깜빡한 것 같았어요. 케이블 하나를 놓고 간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에 가져가야지. 민우는 연습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서윤이 뛰어왔어요. 민우 씨, 같이 저녁 먹어요. 좋아요. 두 사람은 학교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한식집이었어요. 김치찌개를 시켰습니다. 민우 씨, 저 물어봐도 돼요? 네. 가족 얘기 좀 해도 돼요? 민우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랑 단둘이 살아요. 부모님은 몰라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 있어요. 근데 할머니가 슬퍼하실까봐. 서윤이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우 씨, 진실을 아는 게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요. 많이. 저도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만약에 민우 씨가 제 오빠라면 어떻게 될까요? 민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어요.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민우는 집에서 쉬었어요. 할머니와 장을 봤습니다. 저녁을 같이 만들었어요. 민우야, 요즘 표정이 밝아졌구나. 그래요? 응. 좋은 일 있니? 민우는 웃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할머니가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밤이 깊었습니다. 민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서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내일 시간 있어요? 우리 집에 올래요? 부모님이 민우 씨 만나보고 싶대요. 민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윤의 부모님, 박재혁 교수와 한유진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 그것은 진실과 마주한다는 뜻이었어요. 좋아요. 몇 시에 갈까요? 오후 2시요. 주소 보낼게요. 민우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일요일 오후 민우는 서윤의 집 앞에 섰습니다.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정원이 예뻤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서윤이 문을 열었어요. 왔어요. 들어와요. 거실은 넓었습니다. 한쪽 벽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민우는 그중 하나를 봤어요. 어린 쌍둥이 남매가 악기를 들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민우 씨, 이쪽으로 와요. 서윤이 민우를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재혁과 유진이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우가 인사했습니다. 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진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민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 씨, 우리가 이상한 부탁을 해도 될까요? 네. DNA 검사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민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아들을 21년 전에 잃어버렸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6살 때요. 3월 15일 서윤이 생일날 놀이공원에서. 민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름이 박민우였어요. 첼로를 좋아했어요. 제가 가르쳤거든요. 유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우 씨를 봤을 때 느꼈어요. 뭔가 다르다는 걸. 그래서 재혁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민우를 봤어요. 확인하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민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시간을 드릴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재혁이 말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전철 안에서 민우는 창밖을 봤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가 거실에 계셨어요.
민우야, 왔니? 어디 갔다 왔어? 네, 친구 만나고 왔어요. 민우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21년을 키워주신 분,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사랑해주신 분. 할머니, 왜? 사랑해요.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민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으셨어요. 갑자기 왜 그래? 우리 민우. 민우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민우는 결정했습니다. DNA 검사를 받기로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두려웠지만 피할 수 없었어요. 월요일 아침 민우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녹음이 없는 날이었어요. 하지만 음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놓고 온 케이블을 가져와야 했어요. 오전 10시 음대는 조용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 중이었어요. 민우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재혁의 연습실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우는 들어갔습니다. 케이블을 찾았어요. 가방에 넣으려는데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첼로였습니다. 스탠드에 기대어 있었어요.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첼로를 만졌어요. 차갑고 부드러웠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민우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복도도 조용했습니다. 한 번만. 민우는 첼로를 들었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첼로를 무릎 사이에 끼웠습니다. 자세가 자연스러웠어요. 생각하지 않았는데 몸이 알고 있었습니다. 활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현 위에 올려졌어요. 그리고 그었습니다. 소리가 울렸습니다. 깊고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움직였습니다.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엘가의 첼로 협주곡. 민우는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얼마나 세게 그어야 하는지. 음악이 연습실을 채웠습니다. 민우는 눈을 감았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민우는 듣지 못했습니다. 음악에 빠져 있었어요. 재혁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어요. 유진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울고 있었어요. 서윤도 함께였습니다. 민우가 마지막 음을 그었습니다. 여운이 길게 남았어요. 그제야 민우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황급히 첼로를 내려놓았어요.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무단으로. 재혁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어떻게? 재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그 곡을? 그 터치로. 유진이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민우야.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우야. 서윤이 오빠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었어요. 오빠. 민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재혁이 다가와 민우를 끌어안았습니다. 돌아왔구나.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들. 민우는 그 품에서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어요. 슬퍼서인지 기뻐서인지 그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1년 만에 소리가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재혁의 서재였습니다. 민우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재혁과 유진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서유는 아버지 옆에 있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어요.
민우는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야, 놀랐지?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린 알았어. 재혁이 말했습니다. 내가 첼로를 치는 순간 확신했어. 그건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야. 타고나는 거지. 민우는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이 손이 어떻게 첼로를 칠 줄 알았을까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재혁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우에게 건넸어요. 99.99% 일치. 넌 우리 아들이야. 민우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숫자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제대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시야를 가렸어요. 21년. 유진이 울먹였습니다. 21년을 찾았어. 경찰도 탐정도 다 동원했어.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저는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름밖에 기억 못했어요. 민우라는 이름만요. 그게 내 이름이었어. 박민우. 재혁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어준 이름. 서윤이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이제 집에 온 거야.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할머니는요? 모두가 민우를 봤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진이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민우의 손을 잡았어요. 그분은 우리 은인이야.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해주셨어. 우리 민우를 살려주셨어. 할머니가 슬퍼하실 거예요. 아니야. 유진이 민우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진짜 사랑은 나누는 거야. 할머니도 그걸 아실 거야. 이틀 후, 민우는 유진과 함께 인천으로 갔습니다. 재혁과 서윤도 함께였어요. 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민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유진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긴장되니? 네. 할머니는 좋으신 분이겠지? 제 전부예요. 유진이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내 가족이야. 하지만 할머니를 대신할 순 없어. 할머니는 할머니야.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우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우야, 왔니? 손님들이.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뒤에 선 사람들을 봤습니다. 재혁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재혁이라고 합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은 좁았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어요. 할머니가 물을 따라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민우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재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무슨 말씀을? 민우는 우리 아들입니다. 할머니의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우를 봤어요. 21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DNA 검사로 확인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알았어.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할머니. 민우가 할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요? 괜찮아. 할머니가 민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내가 가족을 찾았으면 된 거야. 유진이 일어나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이 울먹였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셨어요. 제 아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아이가 제 삶이었어요. 외롭지 않게 해줬어요. 재혁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함께 사시죠.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재혁을 봤습니다. 민우에겐 두 가족이 필요합니다. 할머니도 우리 가족입니다. 저는 부탁드립니다. 서윤도 할머니께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서윤이에요. 민우 오빠 동생이고요. 할머니도 이제 제 할머니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일주일 후 할머니는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재혁의 집 근처 작은 아파트였어요. 민우가 자주 올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민우는 두 집을 오갔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자고 재혁의 집에 가서 시간을 보냈어요. 어색했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유진은 민우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넌 3살 때부터 첼로를 좋아했어. 유진이 오래된 앨범을 펼쳤습니다. 어린 민우가 작은 첼로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매일 아침 나한테 와서 가르쳐 달라고 했어. 서윤이가 자고 있을 때 살금살금 일어나서 민우는 사진 속 자신을 봤습니다. 낯설었지만 동시에 익숙했어요. 엘가 협주곡도 그때 가르쳐 줬어. 쉬운 버전으로 편곡해서 내가 제일 좋아하던 곡이야. 그래서 제 손이 기억했나 봐요. 응. 몸은 거짓말 안 해. 재혁도 민우에게 첼로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정식으로요. 민우는 빠르게 배웠어요. 아니, 기억을 되찾는 것 같았습니다. 자세가 좋아. 누가 가르쳐 준 것처럼 정확해. 재혁이 말했습니다. 내가 가르쳐 줬으니까. 기억나니? 아니요. 하지만 손이 기억해요. 재혁이 민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천천히 해. 시간은 많아. 서윤은 오빠와 듀엣 연습을 했습니다. 첼로와 바이올린이었어요. 오빠 어릴 때 우리 이것도 했었대. 그래. 응. 엄마가 사진 보여줬어. 우리 둘이 나란히 앉아서 연주하는 거. 신기하다. 뭐가? 너랑 있으면 편해. 처음부터 그랬어. 서윤이 웃었습니다. 쌍둥이니까. 혈육은 알아보나 봐.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재혁의 집이었어요. 할머니도 오셨습니다. 유진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민우가 도왔어요. 서윤은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재혁은 와인을 따랐어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서윤이 할머니를 상석에 모셨습니다. 할머니는 어색해 하셨어요. 아니야, 내가 여기. 할머니가 제일 어르신이에요.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혁이 잔을 들었어요. 오늘은 우리 가족이 처음 모인 날입니다. 재혁이 민우를 봤습니다. 21년 만에 우리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유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우를 지켜주셔서. 할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건배. 잔이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났어요. 저녁을 먹으며 모두 웃고 떠들었습니다. 민우는 그 모습을 봤어요. 이상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가족이었습니다. 민우야. 할머니가 민우를 불렀습니다. 행복하니? 민우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그리고 재혁, 유진, 서윤을 봤어요. 모두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네, 할머니. 민우가 웃었습니다. 행복해요. 유진이 일어나 민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서윤도 합류했어요. 재혁이 가족을 감싸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함께였어요. 오랜 상처가 아물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완전해졌습니다. 소리가 그들을 이어줬어요. 그리고 사랑이 그들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모두가 돌아갔어요. 민우는 할머니를 모셔다 드렸습니다. 할머니, 왜? 제가 할머니 곁을 떠나는 건 아니에요. 할머니가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알아. 넌 이제 두 가족이 있는 거야. 그게 축복이야. 사랑해요, 할머니.
나도 사랑한다. 우리 민우. 민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재혁의 집으로요. 이제는 자신의 집이기도 했습니다.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21년 동안 잃어버렸던 조각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퍼즐이 완성됐어요. 민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그 꿈이 무섭지 않았어요. 첼로를 연주하는 사람의 뒷모습, 이제 알았습니다. 그게 엄마였다는 것을요. 봄이 깊어졌습니다. 서울대 음악대학 콘서트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특별한 연주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민우는 백스테이지에서 첼로를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긴장됐습니다. 오빠, 서윤이 다가왔습니다. 바이올린을 들고 있었어요. 괜찮아? 떨려. 나도. 근데 우리 함께잖아. 민우가 웃었습니다. 서윤이 오빠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재혁이 들어왔습니다. 연주복을 입고 있었어요. 21년 만에 무대에 서는 날이었습니다. 아빠 준비됐어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긴장되지만 괜찮아. 재혁이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우야. 네, 아빠. 민우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연주 즐기자. 실수해도 괜찮아. 우리가 함께니까. 네. 유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오늘은 지휘를 맡았습니다. 다들 준비됐죠? 유진이 가족을 둘러봤습니다. 남편, 아들, 딸. 21년 만에 다시 모인 가족이었어요. 엄마. 민우가 불렀습니다. 왜 아들아? 고마워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우를 끌어안았어요. 엄마가 더 고마워. 돌아와줘서. 무대 감독이 노크했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봤습니다. 재혁이 손을 내밀었어요. 유진이 잡았습니다. 민우와 서윤도 손을 모았어요. 우리 가족, 파이팅! 객석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맨 앞줄 중앙에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정장을 입으셨습니다. 손에 손수건을 쥐고 계셨어요. 옆에는 김 사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떨리시죠? 그래. 우리 민우가 무대에 서다니. 잘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유진이 먼저 무대에 올랐습니다. 지휘대 앞에 섰어요.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재혁이 첼로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무대였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서윤이 바이올린을 들고 나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민우가 나왔습니다. 첼로를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어요. 박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네 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혁과 민우는 나란히 앉았어요. 부자가 함께 첼로를 연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진이 지휘봉을 들었습니다. 홀이 고요해졌어요. 그리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엘가의 첼로 협주곡이 시작됐습니다. 재혁의 첼로가 먼저 울렸습니다. 깊고 슬픈 소리였어요. 21년 동안 참았던 감정이 음악에 담겼습니다. 민우의 첼로가 화답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선율이었어요. 하지만 더 젊고 더 희망적이었습니다. 서윤의 바이올린이 그 위를 수놓았습니다. 섬세하고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지휘했습니다. 가족의 음악이었어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민우는 연주하며 생각했습니다. 21년 전 자신은 이 선율을 처음 배웠어요. 엄마에게서요. 어린 손으로 서투르게 쳤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어요. 가족도, 음악도, 기억도.
하지만 지금 여기 돌아왔습니다. 같은 음악을 같은 가족과 함께 연주하고 있었어요. 재혁은 아들을 봤습니다. 완벽한 자세였어요. 자신이 가르쳐준 그대로였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서유는 오빠를 보며 웃었습니다. 어릴 때 함께 연주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흐릿했지만 따뜻한 기억이었습니다. 음악이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네 사람의 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졌어요. 완벽한 하모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기도하듯이요. 감사했습니다. 민우가 행복해 보여서요. 마지막 음이 울렸습니다. 여운이 길게 남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재혁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민우와 서윤도 일어났어요. 유진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민우는 객석을 봤습니다. 할머니가 보였어요. 울고 계셨습니다. 민우가 할머니께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연주가 끝나고 백스테이지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서로를 안았어요. 잘했어, 다들. 재혁이 말했습니다. 아빠도요. 서윤이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민우야, 정말 멋졌어. 유진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 엄마가 가르쳐 줬지.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민우가 달려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보셨어요? 봤어. 우리 민우 정말 잘했어. 재혁과 유진이 할머니께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행복했어요. 로비에서 작은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지인들이 축하해 주러 왔어요. 학생들, 교수들, 음악계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족을 봤습니다. 재혁은 동료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유진은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친구들과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김 사장이 옆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민우는 창가로 갔습니다. 밖을 봤어요. 봄밤이었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민우야. 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재혁이 서 있었어요. 생각 중이었니? 네. 그냥 신기해서요. 뭐가? 이 모든 게요. 한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재혁이 아들 옆에 섰습니다. 같이 창밖을 봤어요. 나도 그래.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꿈인가 싶어. 아빠, 응? 후회 없으세요? 잃어버린 시간요. 재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없어. 그 시간도 내 인생이었으니까. 할머니와 함께한 시간도 너를 만들었어.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해. 우리 앞으로 함께할 시간 말이야. 네. 민우야, 음대 들어올 생각 없니? 민우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진지하게 첼로를 가르쳐 주고 싶어? 너한테 재능이 있어. 생각해 볼게요. 천천히 생각해. 늦지 않았어. 유진과 서윤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민우가 음대 올 거래. 정말? 서윤이 신나서 오빠를 안았습니다. 오빠 같이 다니는 거야? 아직 결정 안 했어. 해. 제발. 모두가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민우야, 나 이제 집에 가야겠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아. 김 사장님이 데려다 주신대. 민우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민우야. 할머니가 재혁과 유진에게 인사했습니다. 민우 잘 부탁합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잘 돌볼게요. 할머니도 자주 오세요. 이제 가족이잖아요. 유진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나가시고 가족만 남았습니다. 우리도 집에 갈까? 재혁이 말했습니다. 같이 가요. 네 사람은 나란히 콘서트홀을 나왔습니다. 봄밤의 공기가 시원했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재혁이 운전했어요. 유진이 조수석에, 민우와 서윤이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유진이 물었습니다. 치킨.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너 항상 치킨이야. 치킨이 최고잖아. 모두가 웃었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대화였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민우는 신발을 벗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이제 자신의 집이구나. 거실에는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옆에 첼로 2대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아버지 것과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민우야, 내일 뭐 할 거야? 서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뵈러 갈 거야. 나도 갈래. 같이 가자. 유진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치킨 주문했어. 30분 후에 온대. 엄마 최고. 서윤이 엄마를 안았습니다. 재혁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우가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오늘 고생했어, 아들아. 아빠도요. 내일부터 연습 다시 시작하자. 다음 연주회 준비해야지. 네. 민우는 웃었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가족이 함께였으니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민우는 자기 방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21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잃어버린 조각을 찾았습니다. 가족을, 음악을, 자신을. 그리고 알았습니다. 할머니도 재혁과 유진과 서윤도 모두 자신의 가족이라는 것을요. 사랑은 나눠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더해지는 거였어요. 민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내일은 할머니를 만날 거예요. 그리고 모레는 다시 첼로를 연습할 겁니다. 가족과 함께요. 음악이 그들을 이어줬습니다. 소리는 시간을 넘어 사람을 찾았어요. 그리고 사랑이 모든 걸 완성했습니다. 민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드디어요. 엘가의 선율처럼 그의 인생도 이제 완전해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살짝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보람이 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